네, 앞서 보신 금리 역전 배경의 중심에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 최대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빚 규모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었는데 지난해 가계대출 중도 상환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중도 상환 건수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미리 갚는 중도 상환은 93만 6,2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1년 전보다 25% 이상 크게 줄어들면서 100만 건 밑으로 떨어진 건데요. 중도 상환은 이전까지 연평균 120만 건대를 보였습니다만 작년에는 대출을 상환하기보다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은 31만 2,978건에 그치며 30% 이상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을 갚기보다는 내버려두려는 경향이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약 10%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히려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대출을 괜히 미리 갚았다가 나중에는 대출을 새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연장까지 하면서 이자를 그냥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중도 상환을 유도해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줄줄이 중도 상환 수수료 감면에 나섰지만 별 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 시행에도 오히려 두 달 동안 상환액이나 상환 건수가 줄었다며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수익을 보면요. 총 8,190억 원입니다. 네. KB국민은행이 매년 45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는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의 금융기관들도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대출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춰서 기존 대출자들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낮출지 또 그러면 얼마나 갚을지 지켜봐야겠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